새해 첫날 발생한 일본 지진으로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진 해일은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어 동해안 등 해안가 일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지진으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 내용들 정태웅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새해 첫날은 희망을 안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서는 첫날부터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한 건데 정확히 어느 곳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가요? 네, 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라 그래가지고 동해 돌출된 일본 중앙부의 그 지점인데요. 예. 그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 일본의 태평양에서 후지산을 가로질러서 큰 판경계가 이렇게 가로질러 있습니다. 네. 이게 동해와 마주치는 곳인데 지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 7.6이라는 가장 큰 지진이 난 것입니다. 네, 최대 7.6 규모의 지진이고요. 또 이시카와현에서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하는데 진도 7 정도의 흔들림이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또 진도 그리고 지진의 규모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진 7.6이라는 건 규모, 앞서 말씀드린 7.6은 규모라 그래가지고 예.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네. 고유의 것에서 깊이가 어디에 있든지 이제 변하지 않는 건데요. 진도라는 것은 이제 깊이가 얕아지면 커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식의 진도 개념인데요. 진도 7이 최대입니다. 진도 7이면은 그 최대급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건물의 30% 이상이 무너져서 괴멸 수준 그런 가장 큰 재난을 정한 것이 규모 7입니다. 일본식으로요. 네. 현지의 영상을 보니까 그 흔들림이 상당하더라고요. 시청자분들이 좀 체감하기 쉽게 어느 정도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는 정도고 모든 가구가 뭐 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창문이 깨지고. 네. 네, 규모와 진도를 구분해 주셨는데 규모는 그럼 이제 절대적인 에너지의 크기이고 네. 이 진도는 이 진원의 거리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른 이 흔들림 정도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지진은 이 진원이 매우 얕은 편이어서 그러면 이제 강한 지진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규모 5.8의 경주 지진하고 5.4의 포항 지진이 일어났는데 포항 지진의 진도가 훨씬 컸습니다. 그것은 포항 지진이 굉장히 얕았고 경주 지진은 깊었기 때문에 얕은 포항 지진의 피해가 훨씬 크고 뭐 주민이 굉장히 대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얕은 지진이 진도가 큽니다. 네, 상당한 규모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원래도 좀 자주 발생했던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판이 네. 경계가 거기를 달리고 있어서 그 작년에도 규모 6.5 지진이 났었고요. 네. 그리고 잦은 지진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전에 동일본 대지진과의 연관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좀 여러 가지 아직 연구 단계로서 일관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원래부터 그 부분은 거기는 지진이 자주 있는 곳이고 네. 판 경계에서는 항상 7급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 자체가 판 경계에 있기 예.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지진에 취약한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네. 이 지진은 특히 이제 바다가 인접한 곳은 쓰나미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이번에는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이었는데도 이 쓰나미의 위험이 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발표는 내륙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해안가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은 넓은 지역에서 깨지게 돼 있으니까 이제 바다에 걸친 부분이 이제 땅이 가라앉으면서
바다가 출렁이면서 그게 해일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만약에 그 우리나라의 1983년도와 93년도에 지진 해일이 닥쳐와서 피해가 컸는데 이것이 만약에 먼 바다, 지난번 83년이나 93년에 난 지진처럼 먼 바다에서 났으면은 요번에 해일 피해가 났었겠죠. 그러나 뭐 1m 미만의 작은 해일이 난 것은 네. 육지에 반쯤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출렁임이 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일본의 지진이 시작된 게 오후 4시였고 어젯밤 11시 3분에 같은 지역에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여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진이란 건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도 그렇지만 네. 큰 지진일수록 한꺼번에 깨지지 않고 많은 부분이 남겨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거의 뭐 1년 뭐 몇십 년 클래스로 계속 깨집니다. 그래서 여진이 계속되는데 큰 지진일수록 긴 여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지진도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기에는 시기상조인 건가요? 그러나 해일이 날 만큼의 지진은 규모 7 클래스의 지진은 첫 지진에서 대부분 깨지고 네. 그 여진은 그보다 한 2단계, 1단계 낮은 지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해일이 나지 않으니까 뭐 해일에 대해 지진 해일에 관해서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가 났고요. 그 진도 7이면은 30% 이상이 가옥이 파괴되고 또 정전이 뭐 3만 가구 이상 되고 일본 신칸센 그 고속 열차도 멈출 정도니까 네. 일본의 피해는 막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피해가 나지 않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 소식이 없길 바라면서 이 지진이 난 지역을 보니까 원전도 있더라고요. 관련해서는 좀 들려오는 얘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의 그 내진 구조는 일본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동일본 지진만 해도 지진 내진 구조는 충분했는데 쓰나미 그 지진 해일이 워낙 큰 게 뭐 2배, 3배짜리가 들어와서 송전 이상이 나서 사고가 난 건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번 지진은 그렇게 큰 해일이 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일본 원전에 대해서는 그런 사고가 날 것 같지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큰 해일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처음 도달한 해일보다 더 큰 해일이 올 수 있다라고 하기도 했고 또 이게 또 24시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지진이 나서 물이 출렁이면 제1파가 원래 커야 제일 크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태평양 같은 데서는 여러 육지를 반사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해양 지형의 영향도 있고 해서 제1파보다 강한 파가 후속파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태평양 같은 경우는 최대 이틀 동안 그렇게 큰 파가 이렇게 덮쳐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 같이 좁은 데서는 그것도 반사파를 고려해서 지난번 때는 한 9시간이 최대 그 해일의 파가 반사돼서 나온 네. 파가 기록되고 하니까 뭐 그렇게 24시간 최대로 잡아서 이렇게 재난 안전 대책 측면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것이죠. 네, 일단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동일본 대지진 때도 이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에 의한 피해를 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동해 묵호의 지진의 최대 높이가 67cm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67cm라고 하면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20cm만 돼도 쓰나미 경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진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보다 좀 3배 정도 크니까 일단 경보를 대비를 한 것이죠. 예. 네, 뭐 걱정해야 될 수준인 건가요? 아니면 대비가 잘 되고 있는? 보통 이 쓰나미라는 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파도가 뭐 2, 3m 치더라도 파도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한 것은 주기가 10초, 20초 짧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해안가만 그렇게 피해를 입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지 않는데 헤일이라는 거는 그 정도 높이라면은 주기가 바람의 경우에 100배 정도 해서 2, 30분 정도의 주기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옵니다. 네. 근데 2, 30cm면 어느 정도니까 성인의 30cm 정도의 바닷물이 들어오더라도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조심은 해야 되겠죠. 네,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2, 30분 아. 왔다가 이렇게 가고 주기로, 네. 주기로 이렇게 주기가 기니까 깊숙한 데까지 네. 오게 되게 되겠습니다. 앞서 이 일본 원전 얘기도 해봤지만 사실 우리나라 동해안에 원전들이 이제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지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원전의 내진 설계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된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 지진 그 원전 관계로 해서 일본 답사도 하고 네. 그 어드바이스도 얻고 했는데 네. 뭐 10m 정도까지 대비가 돼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그 지난번 경우도 최대 2m 정도밖에 안 오니까 안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10m까지 대비가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서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이 아닌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 좀 피해를 끼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1973년, 83년하고 93년에 예. 두 차례 그 일본의 판 경계에서 난 동해안의 경계에서 난 지진이 우리나라의 2m급 지진 해일을 일으켜서 재산 피해가 4억 정도 나고 인명 피해도 1983년도에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로 해서 항상 대비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대비 태세가 잘 갖춰져 있나요? 얼마나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경보 태세가 잘 돼 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진이 난 곳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치려면은 시간적 여유가 1시간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가 잘 돼 있으면 인명 피해에 대한 것은 막을 수 있겠고요. 이제 저지대의 재산상 피해는 좀 더 그 공학적으로 좀 대비가 돼 있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철저한 대비 태세를 좀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잠깐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강진 이후에 여진이 또 계속 잇따라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까지 또 영향이 지속될까 우려도 되거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진은 본진보다 약하게. 1단계, 2단계 약하고 또 그 정도면은 쓰나미의 강도도 굉장히 약해지니까 네. 이렇게 이번 지진에 대한 여진의 걱정은 해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진이 뭐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 주시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용 세종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